마켓 시그널로 한 주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또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미국 뉴욕 시장, 미국 투자에 이제 전성기 적기가 온 걸까요? 뉴욕 증시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8만 1,000달러까지 숫자를 새롭게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런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될지 지난주에는 어쨌든 선거 효과 때문에 네. 뉴욕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번 주에도 뉴욕 증시의 랠리가 이어질지 여부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이 관심 가지실 겁니다. 네, 주말 사이 레드 수입이 사실상 확정시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들도 대거 발표되는 만큼 경제 상황들도 면밀하게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 시장 상황 어땠나요? 네, 자 지난 금요일에 미국 뉴욕 증시의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랠리가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과는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다우, 나스닥, S&P 모두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승의 이 폭은 조금씩 다르고 지난 선거가 끝나고 나서의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 상승폭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가 0.59%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장 막판에는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상승 탄력이 약간 줄긴 했습니다. 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긴 했죠. 나스닥은 장중에 2만 포인트 가까이 또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단은 0.09% 강보합권 수준으로 거래를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장중에 6,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 탄력은 약간 줄어들면서 5,995.54포인트, 0.3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 다우와 나스닥, S&P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당선자의 영향이겠죠. 트럼프 당선자가 감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친기업적인 성향인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고 M&A나 이런 규제도 완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간 한 주 동안 나스닥은 무려 5%가 넘게 주간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다우와 S&P도 4.7% 한 주 동안 상승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 올해 들어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의 모습,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말까지의 트럼프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도 계속해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제 뭔가 정부 효율화위원회의 수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정치적으로도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 이 머스크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의 모습,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규제 완화도 기대감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는 지난 금요일에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73.0이 나왔는데 지난 4월 이후에 최고의 모습을, 최고치를 보여줬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그리고 전달 대비해서도 모두 증가하면서 미국 내에서의 소비자들의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발표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주가와 그리고 업종별로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7 가운데 M7의 전반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M7 관련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6개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양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약간 쉬어가면서 0.84% 하락세를 기록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하락세 상승 탄력을 약간 멈추는 모습입니다. 애플도 0.23%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도 역시 조금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무려 8%가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상승 탄력, 갭상승을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만 독주하고 있는 이 M7의 분위기,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 소비재 쪽에서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헬스케어주들도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대선과 관련해서 오히려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일라이 릴리가 4%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역시 금융주들도 좋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는 지난 금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M7에서의 테슬라의 독주, 지난 금요일 시장만 봤을 땐 이렇지만 한 주간으로 봤을 땐 확연하게 상승 탄력이 더 뛰어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M7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좋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도 9%나 상승을 했고 브로드컴도 8%가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칩 관련 종목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당선자의 뭔가 불확실성이 있지 않을까, 칩 관련 종목들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칩 관련 종목들도 반등세를 나타냈고 AMD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1.8%로 상대적으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였고 아마존, 구글, 메타 보시는 것처럼 다 3에서 5%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테슬라는 무려 지난 한 주 동안 3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난 한 주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더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겠죠. 이 외에도 뭐 금융주들 역시 계속 좋은 흐름, 금융주는 역시 계속해서 트럼프의 수혜주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 약간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후에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만큼 또 반발 매수세나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의 조금 하락도 지난 한 주 동안은 있었다는 거. 상대적으로 트럼프의 수혜를 덜 받아가는 필수 소비재 쪽의 업종과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테크 관련 종목들을 조금 더 금요일의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총이 1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한 3년여 만에 다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이고요. 자, 이러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8.19% 상승세, 다시 4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눈높이가 커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선 전에 트럼프나 머스크에 베팅을 하셨다면 그때 매수한 분들은 지금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증대되어 있겠죠.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 이제 다시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보다 테슬라 쪽으로의 집중, 주도주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금요일에 0.84% 조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반도체 칩스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회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칩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시총 이제 엔비디아는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시총 차이는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3조 6,210억 달러 정도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충분히 4조 달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지금 시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시총 4조 달러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애플은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최근에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죠. 워렌 버핏이 애플을 많이 정리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워렌 버핏의 이 애플의 지분율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이러면서 애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한 주 동안 10%, 20% 넘게 상승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애플은 지난 한 주 동안 1.8% 상승세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수혜를 별로 못 받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 중에 하나의 종목이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트럼프의 힘을 받아서 랠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1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새벽에 무려 81,000달러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숫자를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10만 달러 갈 것이다, 10만 달러 그 위로 갈 것이다 그런 전망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올라올 줄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살 걸, 우리가 대선 전에 비트코인 더 담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세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부담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여전히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할 것이다라고 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이야기를 따라서 함께 배팅을 해야 할지에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은 확연한 것 같고요. 일단은 5% 넘게 간밤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말 사이에는 주식시장은 쉬었지만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은 뜨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올랐고요. 뭐 도치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연말까지 비트코인 포함한 가상화폐의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슈들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고 뭐 특징주들도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다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5%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트럼프 미디어앤테크놀로지는 다시 급등으로 전환했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변동성 주의보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나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도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급락세가 나왔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AI 도구, AI 툴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규모 채용을 했다. AI 쪽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올랐고요. 파이브 빌로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중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소매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매기면 실적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5%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시장은 테슬라에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에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입을 주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배팅에 성공한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치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당선자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데 거기에 함께 배석해서 젤렌스키와 대화도 나눴답니다. 이러면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당선인 연준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 일론 머스크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1기 때 역임을 한 사람인데 트럼프 당선자가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다시 한번 USTR의 대표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대중국 관세, 그때 대중국 관세를 설계했던 사람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이 앞으로의 관세 정책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맡길 것이다. 이 소식에 멕시코 페소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멕시코 페소의 가치는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 당선자가 멕시코의 관세를 강하게 매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페소화의 가치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라이트하이저는 추억의 인물입니다. 그때 1기 때 우리 한미 FTA 재협상을 담당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중국의 전인대가 있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중국의 전인대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뭔가 트럼프 당선하고 나서 중국의 부양책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중국 시장은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뭔가 추가적인 부양책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 가격과 유가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유가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경기 부양책에서 뭔가 추가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유가는 2%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금 가격도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승리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심 아까 보셨죠? 테슬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지난 주말 사이에 뉴욕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을 함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트럼프 랠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